우리가 구조적인가 일시적인가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가 가장 많은 매출률의 퍼센트를 갖고 있는 부분이 국내에서 아니면 해외에서 아니면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어떻게 받고 있고 그에 따른 움직임이 아니면 수출 데이터가 아니면 분기 실적이 아니면 차트상에서 정배열이나 정거점을 돌파하는 신고가 패턴이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구조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죠. 일시적이냐 구조적이냐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백데이터가 항상 필요한데 그 백데이터는 평소에 그 회사가 어떤 것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현재는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산업 리포트나 종목 리포트를 꾸준히 읽어주는 게 가장 손쉬운 정보 분석 방법입니다. 몽방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신가요? 반기가 끝났어요. 잠깐 눈 뜨고 감았는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천천히 금일 할 일이 많아서 일 정리 쭉 하면서 야근을 할 예정이고 지금 이제 장마감하고 8888 이벤트 확인하고 넘어가야죠. 자, 6월 30일 만기였죠. 오늘이 월 말이고 2분기의 마지막 1년의 반기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자, 이벤트부터 확인할 건데요. 자, 이번 주는 어땠나요? 기아자동차가 5.88%로 1위를 기록했고, 전반적으로 업종으로 보자면 반도체 양선, 2차전지 음선, 바이오 음선, 자동차 양선, 인터넷 음선, 2차전지, 철강 음선, 금융 양선, 전자 양선, 화장품 음선, 게임 음선, 업종의 분위기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반도체가 조금 자동차한테 따라잡히는 모습으로 오늘은 마감이 지어졌네요. 코스피 200 상승률 1위는 한세실업. 한세실업은 섬유업종, 의류업종. 그런데 의류업종 내에서도 브랜드가 아닌 OEM,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 이제 저쪽에서 전방인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재고를 바닥을 조금씩 보이면서 다시 한번 재고 쌓기에 돌입하면서 이런 의류업종 안에서 OEM 사업자들이 강세 현상을 띠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한세실업이 16%로 코스피 200의 1위. 자, 결과는 일단 8개. 결론은 우리의 기준상 8개 그냥 맞추신 분들은 상품이 없어요. 그러면 최고 등락률이나 코스피 200을 맞추신 분을 한번 더 체크해서 그분께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금일은 최고 등락률 맞추신 분도 없고 코스피 200을 맞추신 분도 없습니다. 하지만 8개 맞춘 사람이 결론은 그러면 1인 거죠. 그래서 언제나 퍼주고 싶은 마음, 대표님 마음을 제가 그대로 담아와서 하늘이 내일 가뿐님, 에헴2, 복제인님 이 세 분한테 10만원권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장 봐야죠. 오늘은 일봉도 한번 찍고 월봉도 한번 찍어야겠죠. 자, 우리가 어저께 만났고 오늘 연속으로 만나니까 이제 데이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는 62선을 하회하면서 한번 쭉 내려 붙이다가 오후장 들어서 방향성이 상방으로 잡히면서 결국엔 쭉 끌어당겨져서 마감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어제의 종가 같은 경우는 2550.02, 오늘의 종가는 2564.28 라인의 수급도 기관수급 살짝 잡혀가면서 변곡 발생 가능성의 확률을 조금씩 높이는 모습이긴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랑 오늘을 비교했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거래일인 7월 3일이 되겠네요. 7월 3일 날 오늘 6월 30일의 움직임과 7월 3일의 움직임을 연속적으로 그 다음에 3일의 움직임을 연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변곡 발생 가능성을 높은지 낮은지 연속적으로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왜냐면은 거의 2주 내내 떨어지기만 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금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래서 오후장 들어 올려져서 6월에 딱 하루만 보면 마무리 나쁘지 않았다 정도 이미지입니다. 마치 이때 5월 15일 날 61선 터치와 밑꼬리와 양성과 변곡 발생 가능성이 이번에 이런 자리에서 출현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체크를 연속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봉 찍겠습니다.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보이는 게 6월 달의 봉입니다. 고가는 2650.45 저기서 한번 툭 하고 빠졌죠. 그리고 저가는 2541.72 종가는 2564 결론은 6월 내내 코스피는 마이너스 0.50% 마감했다. 거의 제자리 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연속적으로 3월, 4월, 5월 양봉으로 쭉 올라왔기 때문에 6월 이렇게 잘 방어를 하고 7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이 선반영이 딱 돼 있다는 지금 전제하에 강세를 보이는 7월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6월 봉으로 마감이 868.24, 1.32% 상승 마감했네요. 고가는 5%까지 갔던 장이었기 때문에 탄력성은 있는 달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업종 중에 2차전지의 낙폭이 조금 더 빠지면서 코스닥을 1.32% 마감 짓는 6월 달이었습니다. 7월은 더 화이팅, 시장도 화이팅, 우리도 화이팅. 자, 코스피 200 보죠.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0.28, 거의 보합권이었고요. 전일 날짜에 마이크론이 또 하락을 했어요. 우리 어저께 이야기할 때 마이크론이 상승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도체 관련 섹터들을 이야기했는데요. 금일은 마이크론이 4%인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 섹터가 오늘 힘을 살짝 약해지니까 우리가 어제 헐이라고 이야기했던 업종이 뭐였죠? 헐이라고 이야기했던 업종? 시가총액 순서로 쭉 봤을 때 반도체 이외에 그나마 좀 강세 현상을 유지하고 있던 반도체랑 부릉부릉 전기차, 자동차. 자동차 업종. 금일 반도체 움직임을 미국의 데이터를 쭉 끌고 와서 국내에 대입했을 때 반도체에 대한 조정이나 쉼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 바통은 그 다음으로 강한 자동차 업종을 체크할 수 있었어요. 자동차 업종의 현대차, 기아,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오랜만에 탑30에도 걸리고 업종도 상승하는 날이었습니다. 에너지솔루션 어제와 오늘 이틀만 비교하면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면서 121선을 지지 패턴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급이 조금 아쉽네요. 여전히 개인이 사는 상태. 하이닉스 0.86% 하락 마감. 달라진 거 없습니다. 삼바 역시 마찬가지 달라진 거 없는 추이 상태고 화학도 마찬가지. 삼성 SDI 개인과 기관 수급 일부가 들어오는 날이었네요. 그에 반해서 자동차 외인기관 수급으로 오늘도 0.98% 상승. 기아 2.91% 상승. 수급은 똑같이 양매수. 그래서 반도체가 쉬어주니까 바로 자동차가 바통을 이어받는 날이었습니다. 그 외의 종목군이나 업종들은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지나가는 하루였습니다. 인터넷, 2차전지 다 비슷하네요. 정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중에서 금일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SKI 테크놀로지. 자,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조용한데 SKI 테크놀로지는 7%나 상승을 했네요. 개별적인 소식이 나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인 이 종목은 외인기관이 매수하는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그렇죠? 분리막 같은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얼마나 아니면 유럽에서 얼마나 펼쳐지는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상태라서 전체적인 2차전지 업종과 조금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엔캠 이런 거 같이 비교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녹십자, 대형 제약주들 녹십자, 유한양행, 금일 상승 일부분 나오네요. 5%, 7%. LX 인터내셔널, 자, 상사 주식, 종합 상사. 드라마 미생에서 나온 장그래가 근무하던 그런 자원이나 상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입하고 수출하고 하는 회사들. 버핏 할아버지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일본의 상사 주식을 바스켓으로 매수했고 최근에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상사 주식을 산 그 소식들은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신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이미지 속에서 K 상사 주식이 뭐가 있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LX 인터내셔널도 아주 과거로 돌아가면 LG 상사 쪽에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신사업들도 우호적으로 펼쳐지니까 중장기가 돌려고 하면서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LX 인터내셔널, 현대코퍼레이션 이런 데들이 K 상사 주식들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추이고요.
현대코퍼레이션의 추이입니다. 내가 상사 주식에 버핏 할아버지의 해안에 조금 옮겨 탈고 싶어. 첫 번째, 일본의 상사 주식을 미쓰비시 같은 데를 같이 샀다. 두 번째, K 상사도 한번 체크해 본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었겠네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가 가져가면서 이름이 바뀌었고요. 쌍끌이 수급의 추세적인 움직임 지속 중입니다. 우리가 이 종목 전에 두산 밥캣, 인프라코어, 건설기계 섹터의 모든 주식을 한번 소팅을 해서 돌려보면은 이것들은 구조적이고 추세적이다라는 생각을 아주 일찍부터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섹터였습니다. 두산 밥캣, 그다음 인프라코어, HD 현대 건설기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조적인가 일시적인가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가 가장 많은 매출률의 퍼센트를 갖고 있는 부분이 국내에서 아니면 해외에서 아니면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어떻게 받고 있고 그에 따른 움직임이 아니면 수출 데이터가 아니면 분기 실적이 아니면 차트상에서 정배열이나 정거점을 돌파하는 신고가 패턴이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구조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죠. 일시적이냐 구조적이냐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백데이터가 항상 필요한데 그 백데이터는 평소에 그 회사가 어떤 것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현재는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산업 리포트나 종목 리포트를 꾸준히 읽어주는 게 가장 손쉬운 정보 분석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대웅제약, PI 첨단 소재 방금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그대로 로직을 전력기기 라인에 끌고 들어오면 똑같은 로직입니다. 전력기기 라인 북미 시장의 변압기에 대한 수출단, LX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효성중공업 14% 양선, 원래 정배열, 중장기 돌았고, 전고점 부시고, 역사적 신고가. 그런데 14% 더 간다. 방금 봤던 LX 일렉트릭, 원래 정배열, 외인기관 쌍끌이, 또 간다. 변압기 수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재룡전기, 원래 추세적 상승, 정배열, 다 부시고 신고가, 오늘도 신고가, 쌍끌이. 구조적이냐, 일시적이냐 판단하는 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내가 매매로 접근할지 아니면 중장기 스윙이나 투자로 접근할지 가려볼 수 있다는 거죠. 한솔케미칼, 첨단 산업 라인 소재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원익QNC와 코미코, 한솔케미칼, 테이펙스 이런 애들 묶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동차 업종 좋으니까 현대위아도 쌍끌이로 전고점 갱신 패턴으로 정배열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무역, 아까 우리 코스피 200에서 1등이 한세실업. 지금 봤더니 한세실업보다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게 영업무역. 우리의 머릿속에는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소비재 중에서 의류 업종들은 재고를 쌓고 있는 모습인가 보다. 이게 데이터고 내 머릿속의 심리라면 심리를 부시고 데이터대로 행동하자. 하락정렬, 이것도 재미가 연습을 할 수 있겠네요. 중장기는 돌았고 지금 단기가 꽈배기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오늘 3% 하락 음봉이 나왔습니다. 요거 하나로 추세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이런 추세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바뀌냐면 최근 고점의 상단과 최근 저점의 하단을 이어줬을 때 이런 박스권을 부시고 올라가거나 박스권을 부시고 내려가거나 했을 때 변곡 발생 가능성이 이제 가시화가 크게 되는 거죠. 근데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졌다고 추세가 어떻게 변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거래대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롤 신규 상장주고요. 분봉으로 보면은 시초가 매매 5장 들어서 하락 이런 패턴들이 나올 것 같아요. 변동성 상방이 열린 상태에서 매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매 열심히 하시는 트레이더분들 열심히 하실 것 같고 그런데 항상 오후장에는 움직임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변동성이 하루만 하더라도 3만원에서 15,000원 종가면 그냥 오늘만 봤던 사람은 3만원에 산 사람은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나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니까 이 변동성을 너무 플러스 요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마이너스도 상상을 훌쩍 넘어가는 변동성이니까 잘 대응하시고 매매하실 분들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알맥도 마찬가지 오늘 신규 상장했고요. 에코프로 양선 보이면서 올라왔네요. 자, 어제의 종가를 이겨붙이는 양선 일단 나왔고요. 수급 상황도 개인이 일부 팔면서 외인기관 수급으로 올려놨네요.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일단 하루가 지났습니다. 전체적인 2차전지 관련주가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지 한번 묶어서 체크해보세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LNF, 포스코홀딩스 이런 애들을 묶어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변해줘야 여기를 쭉 다시 한번 뚫어낼 수 있는 힘이 나오겠죠.
하이닉스, 루닛. 자, 최근 들어서 또 이야기하게 되네요. 우리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상대적인 고점 위 위치해서 개인들이 여러 가지 현상들, 그게 마케팅에, 그러니까 광고에 내가 속해서 저 자리에 사게 됐던, 아니면 포모 현상 때문에 두근거려서 내가 살 수밖에 없었던 어떠한 요인이건 간에 항상 타이밍이 중요한데, 들어갈 자리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될 자리를 파악할 때는 이평선의 관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별적인 보조지표의 도움 일부, 그 다음 수급의 변환,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루닛은 우리가 위쪽의 상승률의 기울기와 RSI 과매수에 대한 힘이 빠지는 움직임과 위와 아래의 기울기가 달라질 때 우리는 이것을 다이버전스가 조금씩 발생한다고 표현을 하고, 그에 대한 에너지는 개인이 다 받고 있으니까 한 최근 며칠간의 기울기나 움직임 같은 것들은 비우호적이라고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인적 분할 이후에 왔다 갔다. 현대로템 아직은 추이 속에 있는 것 같고요. CQ센 어제 신규 상장, 오늘 이수페타시스. 자, 마이크론이 떨어졌습니까? 네. 반도체 업종이 좀 둔탁했습니까? 네. 하지만 크게 떨어진 한두 개의 종목 빼고는 다 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추세로 보면은 조금씩 이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RSI의 과매수가 지금 과매수 단계를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데, 여기에 기울기가 우상향, 과매수의 기울기가 우하향으로 점점 바뀌면서 개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루닛 패턴을 까먹지 마시고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보모터스 자동차 부품주 수주 공시 나오면서 일부 상승. 동진 세미캠 오늘 움직임 너무 좋았고요. 완전 정배열 중장기 돌고 꽈배기 틀어서 웅크리고 있다가 거래 터트리면서 양매수 양선 빵 뽑아냈습니다. 아주 좋은 패턴의 모습입니다. 가령 이렇게 잘 버티면서 움직이고 있는 LG전자 이런 것들이 단기 이평선이 꽈배기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중장기 기본적으로 깔고 어떠한 특정한 요인, LG전자 같은 경우도 7월 7일이 아마 잠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부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이제 전자 쪽이 실적은 아닐 것 같고 다른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여기도 작동을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추세나 움직임 같은 것들이 여전히 좋아 보이네요. 대한제당, 설탕, 아스파탐이 발암물질로 지정됐다. 이런 소리인 것 같아요. 열심히 먹고 있었는데 한 10년 지나면 발암물질이래요. 그런 것들이에요. 신소재들이 우리가 특정한 소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는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나중에 과학에 대한 기술이 훨씬 더 발전했을 때 그때 측정하거나 다시 실험을 했을 땐 우리가 모르는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건 그것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설탕이 움직이거나 올리고당이 움직이거나 스테비아가 움직이거나 설탕 대체제 사카린이 움직이거나 하루 종일 그런 날이었습니다. 매매의 소테마 중에 하나였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상승률 보겠습니다. 일단 상한가는 두 종목. 근데 코드네이처는 적자 기업이 작년부터 자금 조달하고 최대 주주 변경하면서 급등 패턴이네요. 우린 이거를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텐 펄쉘 로직 이렇게 설명을 하죠. 적자 기조의 회사가 이제 자금 조달을 받으면서 최대 주주 변경이나 사명 변경, 신사업 추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급등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펄쉘 로직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금호전기도 오늘 상한가 일단 갔는데요. 금호전기의 자회사가 네이버 클라우드와 무슨 협력을 했다. 인위적인 상한가라고 생각합니다. 금호전기 같은 경우도 완전 적자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종목이 상한가에 갔다? 일단 상한가도 약한 상한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좀 가져가면서 자금 조달 같은 패턴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보시고 어떠한 단순한 자회사의 업무 협력 때문에 그런 상한가의 잔량을 보이면서 움직임 패턴은 아닐 거고 추가적인 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MSC, 이게 오늘 설탕 그런 것들 때문에 움직인 케이스였습니다. 삼보모터스, 자동차 부품, 펩트론, 당뇨. 시장에서 당뇨 관련주라고 하는 것들 몇 개 없어요. 이오플로우는 미국 회사의 의료기기 회사에 팔렸죠. 아이센스, 최근에 추세 너무 이뻐지고 있죠. 그 다음 펩트론, 당뇨 관련주. 그거를 보면 이오플로우는 팔렸고요. 아이센스는 역사적 신고가의 정배열의 기관수급 들어오면서 이 자리를 어떻게 돌파할까 말까 하면서 웅추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정에 대한 소식 같은 것들이 7월인가 9월인가 조금씩 산재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종 사업군들이 이런저런 소식으로 자극받다 보니까 같이 움직임 중심에 있네요. 이오플로우, 동훈아나텍, 아이센스, 펩트론, 당뇨 관련주들. 중앙 D&M,
얘도 펄쉘 로직 종목이고요. 펄쉘 로직 종목인데 그냥 대놓고 2차전지 관련주로 엮였습니다. 이제 이런 테마의 느낌에서 실제로 변했으면 너무 좋은 거죠. 뭐 엔캠과 광무, 중앙 D&M, 그 다음에 최근에 한창 이런 종목까지 같은 그쪽 무리에 지금 섞여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재료는 다 2차 전지겠죠? 대화제약, 펜트론, 신규 성장주 반도체, 검사 장비, 디스플레이, 신고가 패턴들 나왔네요. 효성중공업, 구조적인가, 일시적인가? 필옵틱스, 일단 12% 상승했는데요. 필옵틱스는 작년이었나요? 필에너지라는 회사를 물적 분할해서 밑에다 붙이고 며칠 이제 안 있으면 필에너지가 상장을 합니다. 물적 분할하고 상장하는 케이스네요. 보통은 그 자회사에 대한 것들이 에너지가 강할 때 상장하기 전에 모회사를 미리 사는 패턴들을 많이 그리고 개인들이 가져가는데요. 뭐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략이 언제나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거는 투자가 아니고 매매잖아요. 그 매매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등락률을 녹이려면은 분할 매수를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철저하게 해주면 그 변동성을 어느 정도 녹여낼 수가 있다는 거죠. 지룡전기, 경인양행도 뭐 사카린 이런 것 때문에 움직였을 것 같고요. 동훈하나텍, 타익측전기, STI, 최근에 HBM 관련 장비단의 순환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탑30 정보 분석반에서 한미반도체 움직이고 프로텍 움직이고 세 번째로 STI 종목을 묶어서 생각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금일 8%의 상승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진산업, 화신, 자동차 부품, 움직임, 눌림목, 돌파, 화신, 자동차, 눌림목, V자 오른쪽, 수급 변화, 돌파. 아까 우리가 코스피 200의 지수를 잠깐 봤지만 저런 식으로 반등하는 자리에 대한 첫 자리에 우리가 풀 포지션을 취한다 이게 아니에요. 변화의 가능성을 체크하면서 변화 가능성이 강화가 되면은 매수를 계속 진행하는 거고요. 오늘 하루가 변화의 가능성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변화의 가능성이 한 번도 안 나온다 하면은 매매 입장에서는 그 하루치에 대한 움직임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더 사는 게 바로 우리가 가장 하면 안 되는 물타기로 변질되는 겁니다. 그 정도 움직임입니다. 6월달 30일 시장 데이터 나왔고요. 본인의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3년 6월 30일 잔고 찍어보시면 데이터 나온 날이었습니다. 더 우리는 잘했다고 본인 칭찬해 주시고 조금 더 얼마나 더 벌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7월 달에 초 그리고 내일의 강연회 이런 것들 행사 참여하면서 남은 반년은 훨씬 더 많이 벌기를 기원하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튜브 회원분들,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회원분들, 그 다음에 구독자 여러분들 반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남은 반년은 괜찮아요. 더 힘들 거니까 더 열심히 하시면 남은 반년보다 더 잘한 결과가 찍힐 겁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아주 일부 사람들 중에서 더 많이 공부하는 사람 중에 속하니까 결과는 다른 사람들보다 당연히 좋을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강연회 때 뵙고 그리고 유튜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마감이니까 같이 또 노래 부르면서 마감해보죠.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파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하나 둘 셋 이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죽을 뻔했네.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 이정현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월말이자 금요일 12시 장중시황 간략히 올립니다. 현재 거래소 지수는 플러스 0.26% 상승,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19% 하락입니다. 거래소 코스닥 모두 음선에 아래꼬리 만들며 장중 하락에서 상승 전환 진행 중입니다. 거래소 장중 저점 2541포인트에서 다시 2500 회복 진행 중인데 종가까지 잘 지켜주면서 상반기 마지막 마감하면 좋겠네요. 지수는 여전히 중장기 상승, 단기 박스 조정뷰 지속합니다. 코스피 200에서 오늘도 현대차 그룹주의 강세가 두드러진 하루입니다. 현대차 그룹주, 자동차 부품주 관심 지속. 최근 영원무역, 한세실업, 추세 완전 상방 진입인데 오늘 휠라홀딩스도 4% 상승하며 의류 관련주, 동반상승에 힘을 보태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총상위에서는 JYP, HLB, 케어젠 등 2% 이상 상승하는 가운데 동진세미케미 반도체 소부장의 동반상승 분위기가 아님에도 9%대 상승 나옵니다. 반면 의료용 AI 대장주 루닛은 10% 이상 급락 나오고 있네요. 매일 오르는 종목 없다. 텐베거는 이미 텐베거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등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지수조정권의 월말 금요일이 겹친지라 탑 30, 6%대에 그칠 만큼 개별 종목 상승 탄력 한산한 모습이며 테만의 각자 재료, 각계 전투로 상승 종목이 나오고 있으며 오늘은 여기구나 하기에는 상승 탄력이 부족한 하루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시작이 반, 오늘까지 반, 2023년 다 갔네.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